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기본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 의존도를 높이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은퇴자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시니어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크레딧 카드 부채가 있는 4,8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7%는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8%는 $5,000 이상의 부채가 있고 28%는 $10,000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는 의료비가 부채의 원인이라며 특히 치과에 비용을 많이 썼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식비와 주거비, 건강보험 비용 등 기본 생활과 관련된 고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크레딧 카드 의존도가 늘다 보니 은퇴 후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류독감 확산의 여파로 지난 2월까지 무섭게 치솟던 계란 가격이 3월 들면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라이언 쿼크르 식품과학 컨설턴트는 무섭게 치솟은 계란 가격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현재 8에서 $16에 달하는 계란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란 소비를 줄였고 재고가 일시적으로 늘면서 생산업체에도 여유가 생긴 것이 계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란 가격 하락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는 다음 달 계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도 계란 가격 하락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퍼붓고 있는 관세 폭탄이 미국의 저소득 가구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관세로 부유층보다 지출의 더 많은 부분을 상품 구매에 쓰고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앞으로 몇 주 안에 시행될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식료품, 휘발유, 전기 등의 가격에 미칠 영향도 대부분 몇 달 안에 체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타겟, 베스트바이 등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0,00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자동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은 구매를 서두를 것이 권고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자동차 가격 급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관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일부 자동차 모델의 가격이 낮게는 $2,000에서 최대 $12,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일부 모델은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되도록 빨리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인 오늘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유럽연합이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나온 와인, 샴페인 그리고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어제부로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불성 관세를 도입하면서 내달 1일부터 시행할 1단계 조치에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를 포함시켰습니다. 델타 항공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가 줄면서 1분기 예상 수익이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델타는 지난 10일 국내 소비자와 기업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1분기 예상 이익과 매출 증가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도 지난 11일 정부 관련 여행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여행을 주저하면서 예상 이익을 낮췄습니다. 모든 주요 항공사 주가는 지난 10일 장외 거래에서 폭락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도 예상 이익 감소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항공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미국 제트기 충돌 사고와 토론토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등 최근 여러 건의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비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정부 여행 지출 감소와 캘리포니아 산불을 이유로 5에서 7%에서 감소한 2에서 3%의 분기 매출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1월 많은 사상자를 낸 추락 사고와 국내 레저 수익 감소로 1분기 수익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주민 2명이 역대 최고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지난 2003년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 생활을 했던 존 풀턴과 앤소니 미첼에게 총 1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18살과 17살이었던 풀턴과 미첼은 역시 18살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라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31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희생자는 백 오브 더 야드 지역에서 덕테이프에 감기고 불에 탄 채로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열린 재심에서 풀턴과 미첼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확증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사건 당시 나온 증언 역시 나중에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2명은 경찰 조사 도중 고문을 당했고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6년간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뒤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강압 수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